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뉴스 살펴보면요. 어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해서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연구단이 이날 함께 공개한 기술은 투명 전자파 흡수체 기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화승코퍼레이션과 ADM 코리아, 루멘스, 아모텍 등의 종목들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를 다뤄보기 전에 먼저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수 자체도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테마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 뭐 공매도 금지의 여진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걸로, 아직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공매도가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얘기들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능이 없어지면서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공매도 금지에서 가장 이제 큰 영향이 이제 끼칠 것이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국가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롱숏 전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그런 이제 외국인 자금들은 아마 유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자금, 대표적인 이제 연기금 같은 자금들은 그래도 당장의 유출보다는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공매도 관련된 분야보다는 지금 아마 업황이나 기업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었듯이 실적이 좋은 그런 이제 업종이나 그다음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의 선별적인 매수에는 좀 유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 부진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 걸로 예상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마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 공매도 여진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게임주가 증시를 좀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스텔스 물질, 메타 물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텔스 관련해서 기존에는 도료로 바르는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거는 또 뭔지 좀 궁금하고요.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나온 것도 바르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동 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이게 과기부 산하의 이제 정부 연구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 물질을 연구하는데 이런 메타 물질을 활용을 해서 레이저 감지 전파를 9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레이더 이제 감지 그런 이제 레이더 감지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전파를 흡수하는데 투명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투명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이제 스텔스 물질 개발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한 800억 넘게 지금 들어간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투기나 함정, 전차 등 다양한 이제 군사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오늘 지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은 이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스텔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이거와 비슷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S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인 SDM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동 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그러니까 CAMM과 다른 분야, 이게 스텔스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 관련된다라기보다는 네. 전자파를 흡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석 물질을 개발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인 화승 소재가 지난 2017년에 파동 에너지 연구단으로부터 유체 소음기 흡음제 메타 물질을 적용한 기술을 이전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도 뭐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동에너지 극한적 연구단이 2014년부터 연구했던 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엮여 있는지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스텔스 물질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 군사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쪽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또 다른 물질들도 있었잖아요. 초전도체다, 맥신이다 이런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주가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신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텔스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앞선 그런 물질들과 비슷하게 나타날까요? 네, 뭐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메타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스텔스 물질로 움직였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다음에는 메타 물질로 한번 움직일 것이다라고 뭐 미리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스텔스나 이제 메타 관련된 물질이 뭐 방산에 지금 뭐 처음 뭐 스텔스니까 얘기가 되고 있지만 메타 물질을 활용한 부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네. 5G나 6G 관련돼서도 뭐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전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게 상용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전에 나왔었던 이제 여러 이제 신소재 테마와 비슷한 궤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신소재 관련된 테마가 나왔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보단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컸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을 하는 뭐 그만큼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기술 자체가 이전받지 않는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술 자체가 지금 뭐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입니다. 그러면 군사, 방산 관련 쪽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시장이 그렇게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텔스 기능은 상당히 이제 주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핵심 기술로 이제 분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해외 기업들에 수출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했었을 만큼 이 기술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은 너무 이른 그런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뭐 당연히 이전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수혜는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적용 범위가 지금 방산 쪽으로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신소재, 신물질과 관련한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방산 관련해서는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항공모함이나 전투기와 같은 쪽에 적용이 될 것 같은 만큼 방산주에는 주가 훈풍이 불지도 않을까요? 일단 뭐 방산 관련주에 보면 이제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수출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방산 무기에 이제 스텔스 기능이 뭐 추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무기적인 이제 매력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KF-21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해외에서 호평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기능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유출에 관련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무기를 해외 수출을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뭐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적성국으로 뭐 이 무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해외 무기 수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크지 실질적으로는 뭐 수혜를 입는다라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수혜를 입는 부분도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짚어봤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2%대 강세는 그래도 나타나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아모텍도 살펴보면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5%대 강세고 그래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윗골이 달고 있지만 8%대 강세고요. 그 다음으로 ADM 코리아는 지금 상한가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좀 펀더멘털 측면으로 공략이 유효한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방금 지금 이제 테마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스텔스기 관련된 기술이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테마성 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실 때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진짜 매매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신 네. 있으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 스텔스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LIG 넥스원을 아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파동 에너지 연구단과 국방 메타 구조 연구센터를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메타 물질과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스텔스 관련된 내용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LIG 넥스원이 상당 부분 우선순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타 구조가 지금 스텔스만 얘기하는데 그 외에 이제 센서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이제 국방 핵심 관련된 기술, 이 메타를 활용한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전문 기술 교육 등 세미나 이런 것도 상호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무기 체계 내에 스텔스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이제 무기로서의 이제 매력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못 막는다라고 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LIG 넥스원에서 보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사우디 관련돼서 아마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브리핑 자료가 사우디의 대공 방어 체계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걸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멘의 후틴 반군으로부터 드론이나 그다음에 미사일 공격을 간헐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산을 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우디와 미국 간에 최근에 이제 껄끄러운 관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이제 상응할 수 있는 국내 이제 대공 방어 체계가 수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만약 수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UAE에서 이제 수출을 하듯이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텔스 물질에 관련해서는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다 오히려 LIG 넥스원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이 스텔스 물질 외에서 좀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스텔스는 원체 테마성이기 때문에 네. 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세시럽을 갖고 왔습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 이제 갭이나 월마트 그다음에 네. H&M 같은데 이제 OEM으로 의류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이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될 만큼 미국 의류 판매와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계속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도 계속 꾸준히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일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은행 연은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미국 내 잉여 저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툼하다. 그러면 네. 그만큼 소비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의류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소비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의류 관련된 업체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한센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류 관련된 분야에 이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뭐 의류를 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단이나 기타 이제 부자재를 위해서 중남미에 3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2026년까지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건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 효율성이 좋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또 하나가 이제 기존의 니트 중심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뭐 액티비티나 그다음에 스포츠 브랜드 쪽으로 다변화를 추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원 달러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1,3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뭐 조금 조정을 받는 한 23,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은 19,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